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마감 방송 유튜브 버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코스피가 모처럼 반등이 나왔죠. 4일 만에 반등을 해서 3일 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 나온 재료들을 생각을 해보면 많이 빠졌다. 사실 그 빠진 폭에 비하면 오늘은 이제 반등 나온 것도 아닌데 몇몇 대형주들이 지수 발목을 좀 잡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빠진 거에 비하면 3분의 1? 한 반 정도는 한 번에 되돌려야 굉장히 반등의 의미 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많이 빠졌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매수가 가동이 되는, 그러니까 어제 그 만길 때문에 뺀 물량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빠졌던 것만큼 정도만 좀 반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아침에 이제 그런 거 감안해도 좀 밀렸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밀렸었는데 다시 시장이 이제 플러스로 돌렸던 거는 낙폭과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슈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더라. 그래서 이제 미중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조금 이제 시장 반등에 좀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걱정거리, 인터넷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인터넷주가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걱정했던 게 조금 덜해지니까, 오늘까지 뭐 빠져서 추가적으로 하락해버리면 이게 끝이 안 나오니까, 끝이 안 보이면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될 수 없거든요. 이 국면이 끝나야, 그러면 오늘부터가 저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오늘 이제 두 종목이 아침에 하락했다가 이제 좀 반전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반등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매수세가 좀 따라서 붙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주 시장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코스피 중소형 업종 지수는 지금 3주 연속에도 올라갔거든요. 오늘 양봉도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간 양봉으로 봐도 자잘한 양, 겨우 10자 만들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낙폭과대, 그다음에 이제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걱정했던 것들의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만족스럽지 못하긴 합니다만 이제 반등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비슷한 어떤 패턴이 나올 때 한번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큰 이슈 8월 이후에 이제 큰 이슈가 막 터져 나오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이제 모건 스탠리발 악재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그 직전에 빠지기 시작했던 종가 대비 18% 빠지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GM 리콜 사태 터지면서 빠졌죠. 그 전일 종가 대비 19% 빠지면서 이제 반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카카오가 어제 종가 대비 한 16%, 17% 그 정도 빠져서 이제 한 20% 언저리 가면 두 종목 사례로 보면 그 근처에서 저점이 좀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뭐 비싸게 갈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이너스 2% 빠져서 그 직전에 종가 대비 마이너스 한 18% 조금 더 되는 수준에서 이제 저점 치고 돌아섰거든요. 돌아섰는지 모르죠. 어쨌든 더 빠지진 않은 거 정도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전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 좀 잠깐 아찔했던 게 그 중국의 아이돌 규제 이런 거 나오면서 하이브가 또 급락을 했었잖아요. 10% 이상. 그래서 이게 또 자동차주가 또 아침에 또 급락을 하고, 이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빠지면서 좀 대형주 리스크가 막 돌아가면서 자꾸 터지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보면 한 20% 단계 급락하면 그 부근에서는 이제 저점 매수가 가동돼서 하락은 좀 진정시키는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은 한번 기억해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행히 이제 하이브는 저런 어떤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그 목요일은 죄다 빠졌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은 3일 연속 빠졌다가 이틀 두 번은 올라왔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3일 빠지고 3일은 또 올라오는 패턴이 돼버렸네요. 다음 주 목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라서 한번 그냥 이제 기억 삼아서 한번 기억 되돌릴 겸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지수를 보면 좀 아쉬웠던 게, 어제 많이 빠졌다고 하면 보통 최소 어제 하락한 거에 절반 정도는 좀 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반등 나오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직전
1차 반등 큰 하락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눌렸다 다시 튕겨 올라가니까 3,100선이죠. 거기서 올린 거는 뭐 다행스럽긴 한데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폭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꼬리 길게 달린 건 좋은데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차트상으로는 좀 드러났죠. 근데 대형주는 그런데 이게 지금 중소형 지수, 그러니까 이게 중형주 지수, 업종 지수 주봉이거든요. 근데 제법 세죠.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면서 주봉으로 볼 때 이거는 이번 주에 그냥 올랐잖아.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최고치도 잠깐 이제 경신을 하는 그 근처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형 지수는 계속 강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제가 이제 종목 장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왔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좀 물량이 많이 나왔고, 뭐 금융투자 매수 들어온 건 사실 뭐 금융투자는 특정한 사이클 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뭐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주도를 했죠. 근데 투신도 조금 사고 그래서 좋긴 한데, 어쨌든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 들어온 거는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이외에 뭐 연기금이, 실제 연기금이 좀 붙어주고 투신이 붙어주면 더 좋았다. 근데 이제 오늘은 어제 많이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금융투자가 반대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조금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간만에 매수를 많이 했죠. 최근에 보면 홀짝홀짝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이틀 순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3일까지도 매도가 나올까 싶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제법 많이 매수를 해줘서 코스닥이 또 플러스 냈는데 외국인들이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자동차 쪽 팔았고, 금융 팔았고, 서비스 업종 이제 많이 팔았고, 기관은 이제 전기전자, 그다음에 서비스 샀고, 화학 업종 샀는데, 보면 이제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크래프톤을 샀고, 자동차를 다 팔았어요. 보면 기아 팔고, 현대 팔고, 모비스 팔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팔았어요. LG화학 팔고, 삼성 SDI 팔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자동차를 주로 이제 기관 쪽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매도하는, 뭐 애플카 이슈 하나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하이브라든가, 뭐 하이브는 이제는 뭐 신규 상장주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오늘, 카카오뱅크. 그래서 조금 뭔가 던져진 재료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던져진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를 매수로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 외국인들은 오늘 서비스 업종 매도 많이 했는데 카카오를 오늘도 팔긴 했습니다만은 크래프톤 매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3천억 정도 이제 팔았고, 삼성전자를 매도했는데 1,000억 정도, 이게 적은 아닌데 대신 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판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라는 점은 좀 다행스러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는, 인터넷주 매도는 살짝 완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주가 확실히 저점을 치고 돌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수급상으로는 확인은 필요하다. 이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 종목이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근데 오늘 순매도했던 거 2배 이상 사들여서 요게 이제 특징으로 좀 잡힌 게 있었고, 반면에 첨보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이제 변화를 주는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SM, 오늘 주가가 하이브 이슈 때문에 이제 같이 빠졌다가 이제 SM이 다시 돌렸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관이 좀 역할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급등하면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차익을 챙기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빠진 종목을 사고, 오늘 YG도 사고 SM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거를 사고 이제 올라간 거를 좀 정리하는 패턴이 약간 좀 보였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징주는, 아이고 제가 이거 수정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세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이게 신고가예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강한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패키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반도체에서 전기가 통하도록 이제 연결해주는 과정,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키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반도체가, 이게 뭐 이렇게
부품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서 이게 반도체가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기 신호가 통하도록 연결을 딱 해줘야 되는데 이 통하게 하려면은 이제 외부의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보호해야겠죠. 뭐 온도, 습도, 진동 이런 거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막을 싹 입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칩을 딱 연결을 해요. 연결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되면서 이제 정기적인 어떤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음은 이게 잘 작동하나? 그래서 이제 테스트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키징이 있고 그 다음엔 테스트로 넘어가는데 이게 회사가 이거 두 가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너 일해 그러면서 이제 일 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고 일하려면 환경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제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런 걸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지금 업황이 좋아서 이게 뭐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갖고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 실적을 좀 보면 작년도 매출 5,400억 정도 되죠. 올해 예상 매출이 한 6,500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상이 8,200억.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거의 20% 이상 막 계속 증가되잖아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제법 이제 증가 폭이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져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상승 속도가 좀 너무 빨라서 커서 그러니까 성장성 저런 거 실적 증가 감안을 해서 지금 위치가 과연 이제 합리적인 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란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이슈가 집중되다 보니까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고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두드러지게 지금 신고가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평가되는 종목들 중에서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재료로 급등을 하고 있는 또 종목 공부 패키징이 뭐지?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반도체 집중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설명은 되게 기초밖에 안 돼서 좀 부족한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럼 이 패키징 과정에서 비슷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지? 덜 올란다? 아니면 걔네들은 실적 안 좋고 얘만 좋은 건가? 뭐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종목들 발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이제 자막 수정 안 했는데 하이브가 오늘 또 많이 빠졌잖아요. 하이브가 되게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 쭉 달고 올라갔는데 이 아래 꼬리가 원래 하이브가 최근에 추세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충격 받았다가 계속 원래 시원찮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래서 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저 꼬리 달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중국 이슈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K-팝 소비 현황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안에 중국이 없어요. 기타 국가 안에 들어가요. 기타 국가 안에. 주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주요 소비 관련해서 이제 K-팝을 소비하는 어떤 국가들 순위를 보면 중국이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중국 재료에 좀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거 이제 그 하이브 홈페이지 하이브의 전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따온 차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출 지역별로도 보면 사실은 아시아 지역 다 토탈해서 나오는 계약 관련된 수익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시아권에서는. 예, 온라인 매출이 되게 큰데 뭐 온라인도 뭐 중국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저재료 가지고 10%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판단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 구조에서 매출 비중을 봐도 뭐 앨범 매출이 한 30% 된다고 치고 뭐 이제 라이선싱 매출이 이렇게 된다라고 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 매출이 지금 없잖아요. 예, 공연 매출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2019년도만 해도 공연 매출이 30% 정도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0.4%밖에 안 됐고 올해는 공연 매출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크게 뭐 무슨 지금 상황 된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기대감이 덜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타격받을 게 별로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이브 가지고 주가가 이 재료 가지고 빠지는 건 좀 오버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오늘 좀 낙폭을 줄이는 거는 이런 재료가 됐다.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 안 좋았긴 했지만 중국 재료 가지고 마이너스 10% 이상 빠질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워낙 대형주들이 놀리고 뭐고 없이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후에 또 이 재료가 어떻게 불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좀 오버했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 빠졌을 땐 받아보자.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될 텐데 증시 포인트를 보면
대형주 리스크가 과연 마무리가 된 거냐. 지금 처음에 반도체, 다음에 LG화학 2차 전지, 인터넷주 나고 오늘 장중에 엔터, 자동차까지 밀려버렸었잖아요. 이제 설마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냐? 끝난 거서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좀 위축될 수 있는 게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얘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은근한 공포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가 끝났다. 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종목들이 대형주들이 한 3, 4개가 쫙 올라가 버리면 돼요. 업종들이. 그 정도 올라가면 제가 오늘 지수 상승폭이 아쉬웠다라는 게 확 돌려서 이 리스크 끝났어라고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온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다음 주 초가 되면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나오잖아요. 최근에 뭐 델타 변이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수출 지표가 과연 잘 나올 거냐. 잘 나오게 됐을 때 수출 지표 재료를 핑계 삼아서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이 될 거냐. 요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또 다음 주 초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장세. 그 중소형주 장세가 다음 주에도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지금 계속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종목들별로 보면 막 오늘 이 와중에 지금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근데 추가 상승이 나오면 다음 주나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는 정도 그때 되면 이제 ADR이 슬슬 이제 중소형주가 과열로 가게 되면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이제 좀 주춤해지는 차별화 장세로 넘어가. 뭐 지금도 사실 올라간 종목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계속해서 중소형주들 강세를 보이면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그때그때 지표 보면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중소형주 장세는 당장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 거래일 시작될 때쯤 됐을 때는 한번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뭐 당장은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뭐 지금부터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은 결국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된다. 오늘 외국인들이 안 사니까 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확 들어 올려도 지금 저항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조금 수출 지표도 지표지만 미중 관계 개선 뉴스 저게 은근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대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뉴스가 과연 시장에서 어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미중 관계 개선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좀 반응을 할지. 근데 사실 전화 통화 하나밖에 없는 거라 저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재료라서 저 뉴스가 주말 사이에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는 건지 한번 좀 점검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이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뭔가 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또 주말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 방송 또 주말에도 올려질 예정이니까 또 많이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특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